안녕하세요. 1시간 문화산책 홍예은입니다. 네잎클로버 아시죠? 이제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뜻하는 새잎클로버를 눈앞에 두고도 네잎클로버를 찾는다고 하죠. 사실 행복도 소중한 것이지만 눈앞에 있는 행복을 두고 더 큰 행운을 찾느라 행복을 짓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뭘 해야 할지, 방학에는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할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보다는 늘 조금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큰 목표, 행운만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웠을 때 혹은 친구들과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MBTI로 따지면 맨 뒷자리가 J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루 일정을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해낼 때마다 그 체크 표시를 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플래너에 빈칸 없이 체크가 이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괜히 오늘 하루를 되게 잘 살아낸 것 같고요. 마치 게임 퀘스트를 전부 완료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MBTI P 성향인 친구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행복한 거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응이 더 신기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맛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런 저도 계획이 틀어지는 게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이 갑자기 휴강을 하실 때인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평소에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휴강일 때는 예외입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교수님께서 금일 휴강합니다 라는 공지를 보내주셨다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갑자기 생긴 2-3시간의 자유. 그동안 뭘 할지 계획을 또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어쩌면 행복이라는 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여유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은 굉장히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딱 내가 타려는 층에 멈춰 있어서 바로 버튼만 누르고 탈 수 있을 때, 혹은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생각보다 더 맛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설정해둔 알람보다 눈이 먼저 떠져서 컨디션이 좋을 때, 시험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던가, 비 오는 날에 밖은 비가 오고 있는데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분명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 이런 행복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반면 아직 오지 않은 행운은 또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또 행복할 것 같고, 또 큰 목표를 이루면 또 행복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다가 내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되면 조금 아쉽겠죠. 사실 저는 네잎클로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요즘에는 길거리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코팅된 네잎클로버를 저는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휴대폰 뒤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냥 괜히 어쩌다 보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려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네잎클로버를 직접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네잎클로버 좋아한다고 하면 풀밭에 앉아서 이렇게 찾아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 찾아 놓아서 만들어 놓은 걸 사서 들고 다닙니다. 어쩌면 저는 그냥 행운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또 잘 되길 바라고 가끔은 작은 부적 같은 거에 기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도 좋지만 행복을 상징하는 새잎클로버도 한 번쯤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행복들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이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 쓰러져가는 모두들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크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해도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눈물을 닦아서 밝아오는 빛을 맞이하며 높이 뚝뚝 서 모두들의 행복한 미소를 그려. 둘러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가득 차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봐.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싸울 일도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어. 서로 찡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 Let's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네, H.O.T의 빛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행복만 혹은 행운만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운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버스나 지하철이 눈앞에서 없어질 때입니다. 지하철에 타려고 엄청 뛰어갔는데 제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요.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환승할 버스가 바로 제가 탄 버스 앞에 있어서 그냥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30초만, 아니 진짜 10초만 빨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더 짜증이 나는 건 그 뒤입니다. 그 10초 때문에 다음 버스를 15분 혹은 20분 넘게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10초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면 그럴 일도 없겠죠. 근데 그건 잠시 잊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교수님께서 시계를 안 보시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신호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말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이 생각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마음속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보고 싶었는데 괜히 아닌 척 할 때도 있고요. 뭔가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쉬운 세 글자인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친구와 싸웠을 때도 그렇죠. 사실은 미안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내 진심이 자막처럼 눈앞에 떠오르면 얼마나 편할까 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말이 나가버리는 경우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섭섭한데 안 섭섭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고마운데도 또 괜히 장난스럽게 넘겨버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우리는 진심을 숨기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생각을 공유하는 세상이 좋은 걸까라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듣다가도 점심 메뉴 생각하고요. 점심을 먹다가도 저녁 메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또 먹으면서는 내일 점심 메뉴를 또 고민을 하죠. 이쯤 되면 하루 종일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계신데 저는 집에 가서 누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공개되면 생각만 해도 조금 민망하지 않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 들린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수줍어서 표현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모두 알게 되면 오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망하는 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와 또 적당한 비밀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의 표정을 보고 기분을 짐작하고 부모님의 말투를 듣고 컨디션을 예상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문자 한 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생각을 공유할 순 없지만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노력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내 생각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상대의 생각도 나에게 그대로 들리는 세상입니다. 정말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런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영화 소개해보겠습니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길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는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맘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난 생각은 안 할 거야. 이 감정에만 이젠 솔직할게. 널 헷갈리게 만들던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궁금해 넌 어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 요즘에 너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푸르른 달에 맘을 도둑 맞던 세상에 너와 나 단둘만 같아서 이 순간이 잠시라면 영원히 멈춰버리자. 지겨워져도 괜찮아 들어줘 나의 부문. 희미한 말들로 너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시시한 일상밖에 날 밀어둔 채로 신비한 꿈처럼 너만을 바라보아서 하루 종일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간신히 기대하죠. 이 문 뒤에서 왠지 숨죽이며 날 기다리겠죠. 푸르른 날의 눈부신 밤향기에 빠져서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영원을 보고 싶어. 이 풍경 속에 홀리듯 내 몸이 잠겨버리게. 푸르른 달아 텅 빈 그대 맘을 가득 채워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냐 말야. 내 청춘은 넓고 믿기 힘든 말은 말아. Shape of my heart 우리 모양이 참 알맞아. 자꾸 두려워지기에 예쁜 척 포장을 안해. 이해 못해 이별도 우릴 못해. 짜증 섞지 말자 이제 말해 그냥 행복해. 너 모을 때 며칠 미친 듯이 그리워질 someday. 아직도 기다리는 데가 있던 그 자리는 근실히 기대하죠. 이 문 뒤에 숨어서 숨죽이며 날 기다리겠죠. 푸르른 날의 눈부신 밤향기에 빠져서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영원을 보고 싶어. 이 풍경 속에 홀리듯 내 몸이 잠겨버리게. 푸르른 달아 텅 빈 그대 맘을 가득 채워줘. Oh my 홀로몬. You know why for a long time 널 정말 많이 사랑한 그게 나의 영원일 거야. Yeah. 한순간 꿈처럼 저 달빛이 사라져도 내 맘속에 남는 걸. Hey, hey, hey. 푸르른 날의 눈부신 밤향기에 빠져서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영원을 보고 싶어. 이 풍경 속에 홀리듯 내 몸이 잠겨버리게. 푸르른 달아 텅 빈 그대 맘을 가득 채워줘. Oh my 홀로몬.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군체입니다. 아마 이 영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기대를 받는 이유가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우 전지현님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지현 배우님이 영화에 출연한 게 무려 1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암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자꾸 전지현 배우님한테만 눈이 가더라고요.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는 배우이기도 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와 역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독님 때문인데요. 이 영화 군체는 바로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부산행입니다. 사실 한국 좀비 영화를 이야기할 때 부산행을 빼놓을 순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었고
지금도 한국형 좀비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이 다시 좀비 소재의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번엔 또 어떤 좀비를 보여줄까? 또 부산행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장르 영화들이 주로 초청되는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은 작품이라는 의미겠죠. 전지현 배우님의 복귀, 연상호 감독님의 신작,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이라는 타이틀까지 정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감염 사태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재난 영화들을 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건 괴물 그리고 좀비 자체가 아니라 정보의 부재인 것 같아요. 지금 밖은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언제 구조대가 올지 아무것도 모른 채 버텨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군체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염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존재들이 우리가 알던 좀비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좀비 영화 속 감염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공격하고 또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좀비 영화에서는 좀비를 피해 도망치거나 숨어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군체 감염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개체가 본 것을 다른 개체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한 개체가 경험한 것을 모두가 함께 학습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좀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체를 보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개미 집단이나 벌집 같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기존 좀비 영화에서는 한 마리를 따돌리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군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감염체가 얻은 정보가 결국 다른 감염체들에게도 공유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얘네 왜 이렇게 똑똑하지? 점점 똑똑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설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군체는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서 기존 좀비 영화와는 확실히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이 영화를 가장 흥미롭게 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쫓아오는 괴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영화 속 인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지만 갈등하기도 합니다. 재난 영화에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있죠. 위기의 순간에 인간들은 서로 도움을 줄까? 아니면 자신이 살기 위해 행동할까? 군체 역시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단순히 감염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영화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선택을 보여주는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설정이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과도 닿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서로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편할 것 같다고 상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화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까?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체는 단순히 좀비 영화다라기보다는 인간과 연결, 그리고 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액션과 긴장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영화 군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저희 건물 속에 밤새 노선 깔고는 잠배 All day we're tryna flip it much Fridays Pancakes bloodshot eyes tonight 도망가 여길 벗어나 Cause 우리는 꿈꿔 지쳐 나의 밤 달려본 전기를 걸어 채워 얼른 밟아 그 배로 이 자리를 떠지름집어줘 Cause we're on a joyride Let's take a speed it up 지금 기분 so high Driving so fast 나를 찔러긴 on day to night Right, we're on a joyride Yeah, we're on a joyride Yeah, we're on a joyride Driving so fast 나를 찔러긴 on day to night Right, we're on a joyride 범생인 나의 패스엔 사견직 뭐가지 뒤로 came back 인생의 폭풍이면 난내 drip 아래 drop rain dance 종일 꼈었지 폭주는 내 personality MJ ever since 23 rat snakes 담을 넘었지 Cause 우리는 꿈꿔 지출 나의 밤 달려 트렁크에 골라 채워 얼른 밟아 그 배로 이 자리를 떠지름집어줘 Cause we on a joyride Don't say speed it up 지금 기분 so high Driving so fast 가로질러 긴 밤 day to night Right, we on a joyride Yeah, we're on a joyride Yeah, we're on a joyride Driving so fast 가로질러 긴 밤 day to night Right, we're on a joyride 난 너의 뒤에 설 때 밀려오는 듯한 냄새가 너무 좋아 yeah. 활짝 피어있는 꽃들을 지날 때마다 너를 느껴 늘 똑같은 공기
몸을 누이고 싶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몸을 뒤로 젖혀 멀어져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두 팔 가득 벌려 널 안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해. 늘 똑같은 공기 너와 마시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아. 눈 꼭 감은 채로 이대로 여기서 몸을 누이고 싶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오늘 같은 날에 Baby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게 나는 꿈만 같아서. 저기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우리 변치 말자고 굳게 약속했었지.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배우들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지현 배우님 계시고요. 올해 초에 영화 만약의 우리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구교환 배우님도 출연하십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그 바이러스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구교환 배우님은 등장하는 순간 그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대사를 해도 뭔가 긴장감이 생기고 다음 행동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창욱 배우님도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지창욱 배우님 하면 와, 잘생겼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란 건 정말 액션 연기가 와 하는 그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더라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액션 장면들은 몰입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창욱 배우님의 친누나 역할로 등장하는 김신록 배우님도 계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김신록 배우님 연기에 정말 많이 울컥하고 몰입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감정적으로 시청자들을 이렇게 흔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중심에 김신록 배우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눈물샘을 가장 많이 자극한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출연진이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우 고수님도 특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 라인업이면 어떻게 안 보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개봉하자마자 바로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항상 여운 같은 게 조금 남는 편인데요.
재밌게 본 영화일수록 집에 와서도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연진 인터뷰나 이제 홍보 영상 콘텐츠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예능이나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 기대감을 키우는 재미가 또 있고, 영화를 본 뒤에는 비하인드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분들이 촬영 당시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의 첫인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그 배우들이 인터뷰에서는 장난도 치고 또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연상호 감독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영화의 결말이 살짝 열린 결말 형태로 끝나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즌2를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부산행을 만들 당시에는 그 부산행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 몰라서 비교적 닫힌 결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속작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2를 못 만든 게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혹시라도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웃기면서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성공할 줄 몰라서 시즌2를 못 만들었다니요. 정말 감독님다운 솔직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결말을 보고 난 뒤에 오히려 시즌2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이 좀비들은 또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영화를 둘러싼 반응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영화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영화일수록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좀비 영화를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설정을 좋아하신 분들은 저처럼 흥미롭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고, 인터뷰와 비하인드 영상까지 찾아봤습니다. 특히 이게 단순히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가 아니라 연결과 집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아직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몰랐지 네 안에 담긴 모든 걸 삼키는 너르기에 달아나는 걸 너도 그랬지 아주 조금씩 그 누구도 널 알아주지 않는 내일을 죽어가는 걸 떠나지 않을게 다치지 않게 떠나지 않을게 나도 그래 떠나지 않을게 지치지 않게 I feel your hand
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영화 속 장면들이 아니라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버스를 놓쳤을 때도 그렇고 수업이 끝났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강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저는 종종 제 생각을 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혹은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은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까지, 그럴 때면 정말 사람들과 내 생각이 똑같다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 좀비들은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한 사람의 지식보다 여러 사람의 지식이 모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내는 것,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어쩌면 인간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 자체가 집단 지성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영화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안에 오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정보가 공유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영화 속 좀비들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강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 역시 함께 공유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되게 비슷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혹은 SNS를 보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항상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짜 뉴스라는 말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짜 뉴스가 그냥 잘못된 정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나쁜 것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딱히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이 좀비들처럼 잘못된 정보가 하나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짜뉴스가 무서운 이유는 그 정보 자체보다는 그 정보가 퍼지는 속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집단 지성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류 역시 공유될 수 있다는 점, 저는 영화가 그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인데도 단순히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비 영화를 보면 항상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바로 나는 저 좀비 사태의 상황이면 가장 먼저 물려서 먼저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좀비 영화는 상황 자체가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도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남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군체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인 건 맞지만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특정 공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인물들이 계속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응원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내가 정말 저 영화 속에서 저 인물들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군체, 함께 집단 지성, 연결, 그리고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서로의 생각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까요? 그럼 오늘 1시간 문화산책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문화산책 홍예은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보려 하지만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도 똑같이 흘러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